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경기도 체육회와 함께하는 스포츠 온택트 잡페어. 네, 스포츠 분야의 현직자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스포츠 멘탈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멘탈 코칭 센터의 소혜준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혜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멘탈 코칭 센터 대표로 스포츠 멘탈 코칭을 하고 있고요. 유소년 선수들부터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에게 멘탈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멘탈을 코칭해준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코칭을 해주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저같이 모르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 스포츠 멘탈 코칭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스포츠 심리학 이론을 코칭학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스포츠 심리학을 따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 심리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별개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론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상담으로 풀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흔히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스포츠 심리 상담이 있고요. 이 스포츠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사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진단도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하는 스포츠 멘탈 코칭 같은 경우는요, 이 스포츠 심리를 코칭학으로 풀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코칭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자면요. 코칭은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코칭은 평범하거나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성과 중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스포츠 외에도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의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비즈니스 코칭이 진행도 되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스포츠 멘탈 코칭은 엘리트 선수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경기력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실제로 이제 코치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운동선수들을 보시면서 코칭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수분들도 많이 만나보셨겠어요? 네. 네, 그런 이제 선수들을 이제 코칭을 하시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 할까요? 정말 달라지는 점을 보시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더 잘하기 위한 것들은 많이들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수치화해서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선수, 축구 선수의 경우였었거든요. 근데 그 축구 선수가 사실 국가 대표팀,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A 대표팀을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몇 번 이제 조금 대표팀 탈락을 하면서 본인의 동료들은 계속 대표팀을 뛰고 있는데 본인만 뛰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상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수가 좀 지방에 있는 선수였었는데 꾸준히 전화로도 멘탈 코칭을 받고 본인이 멘탈 관리도 계속 하면서 뭐 경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멘탈 관리하기로 계획을 했던 그런 것들을 메모장에 적어서 휴대폰 확인도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시 기량이 올라가서 이제 대표팀으로 또 발탁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개인정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리스트들이 있었었는데요. 그중 어느 선수가 또 비밀 보장이다 보니까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지금 두 번째 나가는 이제 대표팀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도 또 메달을 따올 수 있을까? 내가 뭐 좀 실망을 시키진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압박감이 많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멘탈 코칭을 한 두 달 정도 동안 대표팀에 가기 전에 두 달 정도 동안 한 3, 4회 정도를 한 2주 간격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쿄에 가서 이렇게 잘 임해서 메달까지 따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접하시면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을 때도 연락이 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사실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는데 본인이 노력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잘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연락을 해올 땐 참 제가 더 보람차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보람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코치로 활동을 하시면서 힘드신 점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일의 고된 점이라던가 단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 자체는 저는 다 좋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힘든 점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포츠 심리, 이 멘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멘탈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멘탈이 약해진 상태라든지 뭐 부상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좀 다급하게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조금 사후 예방보다는 좀 대처적인 측면으로 멘탈 관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멘탈은 치료가 아니고 평상시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조금 확대가 된다면 선수들이 평상시부터 경기력 향상을 위한 멘탈 관리에도 더 힘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멘탈 코치가 되려면 스포츠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심리학 이쪽으로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멘탈 코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전공이라던가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할까요? 사실은 일반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이고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멘탈 코칭 이쪽 모든 분야들이 현재는 국가 자격증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스포츠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내가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조금 더 상담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더 하신다면 이건 스포츠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저처럼 코칭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스포츠 멘탈 코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해주신 말씀이 단순히 스포츠 분야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꼭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런 직업도 있구나, 스포츠 멘탈 코치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도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직업을 꿈꾸는 미래 후배님들께 그리고 또 정말 취준으로 고생이 많을 우리 후배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는 이 스포츠 멘탈 코치라는 직업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개별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포츠 멘탈 코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해오고는 계세요. 근데 사실 지금은 현장 자체가 수요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쪽을 바로 공부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직업을 갖거나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바로 갖거나 하는 것들은 살짝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스포츠 멘탈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인식들이 많이 확대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꾸준히 공부를 해 두신다면 또 향후 한 5년 안에는 이런 직업도 좀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멘탈 코치를 꿈꾸고 계시는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살다 보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나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신감을 향상시키려면 이런 말을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책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일 뿐이지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성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하고 싶으신 분은요, 다른 책을 보거나 남의 조언을 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짐으로써 정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내가 한 10년 뒤의 미래를 봤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을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성찰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멘탈 관리에도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멘탈 코치님답게 취준하다가 또 진로 고민하면서 멘탈이 흔들렸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얘기,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국 멘탈 코칭 센터의 소혜준 대표님과 함께 시간 보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